네, 이번 시간은 유일한 선생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그 성을 뉴 차후에 NEW라고 이렇게 하셨죠. 매우 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철자를 선택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이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유한양행 본사 1층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1층 로비에 유일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가 정신과 그분의 생애를 후세들이 본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조촐한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그 매우 오랜 동안의 그런 울림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신 그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이 기념관 치고는 너무나도 그 소박한 그런 기념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존경스러운 그런 그 곳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유일한 박사님과 함께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5년 1월에 평양에서 구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죠. 부친이신 유기현 선생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에게 감화를 받으셔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양 문물이 어떻다라는 것을 접하시게 돼서 우리나라가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개화 사상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어떤 그 한학이나 그런 쪽보다는 외세에 침탈하고 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의 강영장에 이렇게 유일한 선생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데려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서구 문물 특히 미국의 앞선 그런 그 문물을 배우고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성각자의 길을 가고 계셨었죠. 유일한 선생의 그 어릴 적 이름은 그 보통 우리 집안에서 따르고 있는 그런 돌림자를 써서 형자 돌림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났다 해서 유일형, 형으로 원래 이름이셨죠. 그래서 1895년에 태어나셨는데 1904년에 나이 9살 때 대한제국 박장현 순회공사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 9살 된 아들을 미국에 보낼 때 유기현 그 부친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서구에 앞선 미국의 문물을 배워와서 큰 우리나라를 백성들을 구하고 하는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생각하시는데 9살 된 그 아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화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만큼 하지만 그 미국 길에 보내는 있어서 유일한 선생의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셨죠. 왜냐면은 당시 조선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길은 정말 배를 타고 뭐 한 달 이상, 2달 걸리는 아주 오래된 그런 그 길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린애를 갖다 보낸다는 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모친께서는 무척 반대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일한 박사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1911년에는 그 헤이스팅고교에 입학해서 이그 우연하게 이제 그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그때 학업과 이제 이 일종의 아르바이트죠. 이런 그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갖다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립 정신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생활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생활을 통해서 매우 훈련을 어릴 적부터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인이 유힐령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듣기를 이제 한으로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일한으로 적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유일한 박사님께서 부친 유기현 선생께 편지를 쓰죠. 이름을 자기가 일형에서 일한으로 한국이라는 그런 의미로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 유기현 부친께서 아주 흔쾌히 좋다 그렇게 개명하도록 해라라고 하고 앞으로 태어날 너희 동생들은 한자로 우리 한국 할 때 한 이것을 돌림으로 해서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 저희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유일한 선생과 유일한 선생의 부친이신 유기현 박사님의 그 애국 정신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선생이 신문 배달 등으로 학비를 벌면서 미식 축구 선수도 하셨죠. 그래서 고교를 졸업하고 1916년에 미시건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셨는데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달에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1회 미주 한인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유일한 선생은 그때 이제 대학생 미시건 대학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학생으로서 재미 한인 대표로 한국 국민의 목적과 어떤 열망을 담은 그런 결의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으면서 애족 정신, 특히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것을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목도를 하셨었기 때문에 야 나라를 잃었다,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 부분들이 고사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1922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동창생인 월레스 스미스와 식품회사 라초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숙주 통조림을 개발해서 엄청난 이 사업을 갖다 크게 일으켜 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1922년에 일시 잠시 부친 유기현 선생을 뵈러 귀국했다가 평양을 거쳐서 이제 간도 지방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일제 시대에 있었던 우리 조선 백성들이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뭐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제국이 일제의 급권을 찬탈당하고 이런 동포들이 빈곤과 질병 속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보고 상당히 유일한 박사님께서 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생활에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들은 상식적으로는 미국 생활에서 그냥 미국에 이제 미국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죠. 지금도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미국 생활, 뭐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에도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 계시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마찬가지 못 살았었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 뭐 신천지죠, 신천지. 이렇게 그냥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미국 생활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뭐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요롭고 안락하니까 평안하니까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눌러서 정착하시는 부분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할 텐데 유일한 박사님은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이 1925년에 그때 잠시 귀국하셔가지고 조선 백성들의 그런 처절한 모습들을 본 후에 미국으로 다시 갔더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라초이 회사와는 또 외에 이 유한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정한경, 이희경 씨와 함께 설립을 하고 대학 정창인 중국인 의사 호미리 여사와 결혼을 한 후에 1927년에 그 조선으로 완전히 영구히 귀국을 하는데 라초이 회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그 회사를 미국인 동업자 친구한테 다 넘겨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 들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정리한 후에 27년 3월에 이제 호미리 여사와 함께 귀국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시는데 이미 유한 주식회사를 만들긴 했지만 이 식민지 이 상태에 있는 조선 백성들이 건강해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나라를 찾으려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체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을 또 받아가지고 근데 교육을 받기 이전에도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말에도 여러분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그 유일한 선생님도 이 그냥 뭘 하려고 해도 독립을 하려고 해도 이 국민들이 가난하고 질병에 그냥 그 시달리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기초가 안 돼 있다. 기본이. 그래서 기본부터 닦아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해야 백성들이 건강해야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나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제약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의 초기에는 기술은 있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100% 기업들이 그렇죠. 선진국의 그 제품을 수입해서 이제 그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유한양의 초기에도 미국 의약품을 수입해서 조선의 그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다가 1930년대부터는 미국의 에버트사와 합작을 해서 중국 대련의 약품 창고를 열고 만주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호미리 여사와 함께 그 유한양의 학술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안티프라민을 자체 개발을 합니다. 이 안티프라민이 뭐 그냥 빅 공전에 또 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사를 하면서 뭐 이 안티프라민은 뭐 그 후에도 수십 년간을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만병통치약으로 여길 정도로 엄청나게 그 판매가 되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안티프라민을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1936년에는 그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또 개편을 해서 종전의 개인 사업체를 법인화하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 라는 평소의 신념을 그 실천하십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기업이 이게 사적인 존재냐 아니면 종업원이나 사회의 공적인 존재냐 이런 것을 어떤 기업관을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업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기업은 사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의 소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뭐 절대적이죠. 뭐 설문조사를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뭐 99.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유일한 선생은 기업은 창업자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종업원과 이 사회의 공기다, 즉 공적인 그런 기구다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유한 양행을 우리 그 유일한 박사님께서 1969년에 은퇴를 하시고 1971년 돌아가신 그 와중에 이 와중에 이것을 이 아들이나 딸이나 물려주질 않고 이것을 그 사회의 어떤 그 교육재단에 모든 주식을 그 기부를 함으로써 이
부에 대물림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실천을 하십니다. 이런 분이 이제 유일한 박사님이고 이런 어떤 그 신념과 철학은 왜 생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좀 깊이 좀 고찰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유한정신과 신조를 1958년에 제정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 골자는 기업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실을 강조하면서 조국과 사회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죠. 자, 이 유일한 기념관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유한양의 창설 및 기업 이념이 있는데 유한양을 왜 창설했느냐? 일제 지배하에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유일한 선생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굶주린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제약업을 선택해서 건강한 국민만이 장차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믿음을 실천을 한 겁니다. 당시 조선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에서 허덕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한양행을 설립한 그런 창설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1958년에 제정해서 발표했던 유한양의 정신과 신종은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수준을 높이자. 둘째, 한결같이 진실하게 일하고 셋째, 각자와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러므로 책임인들은 항상 참신한 개혁과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자. 자, 이거 굉장히 정말 그 전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경제 수준을 높이자. 경제 수준 뭐 워낙 이제 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니까 1958년만 해도 53년에 이제 정전 휴전이 일어나요. 그 미국부터 밀가루, 원조 등등 아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당시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167, 8개국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라가 뭐 이런 나라와 거의 뭐 못 사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그리고 방글라데시 뭐 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당시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NP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경제 수준을 높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자 꾀를 부리지 말아야겠죠. 한결같이 진실하게 일한다. 자 일을 하는데 대충이 아니라 진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냥 참되게 아주 그냥 정직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또 유일한 박사님의 신조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인테그리티죠. 인테그리티. 진실하게 일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본인한테도 개인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각자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요즘 뿐 아니라 뭐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주장과 권리는 뭐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앞뒤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질 일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책임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그냥 그 단물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것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 정신이 바로 주인 정신이다. 이런 책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참신한 계획과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다. 뭐 이런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동적이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그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신하다 그러면 참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자. 이것이 유한의 정신과 신조다.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기업 유한양행에 다니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뭐 이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이러한 이 원칙과 원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의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가치인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함. 이것은 3천년이나 현재나 향후 5천년 후나 만년 후에도 변치 않는 인류가 있는 한 이것은 변치 않는 아주 보편적인 핵심적인 가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뭐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 또는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정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뭐 이게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뭐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기생충 같은 그런 삶, 그렇죠?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나 이렇게 일자를 만들어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 숙주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인간, 그런 걸 한영이라고 그러고 또 더더군다나 또 그걸 막 뺏는 인간들, 이렇게 그냥 갈취하는, 그리고 또 말이죠, 우리 양아치 같은 인생들,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한의 정신과 심조고 그런 것이 몸 임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란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며 기업 이익은 첫째로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것이 유란 박사님의 기업 경영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뒤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지만 유란 박사님은 이것을 실천을 하신 거예요. 실제 그렇게 실행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1954년도에 유한 고려 공고를 창설을 하시고 유한 공고를 만드십니다. 자, 당시에는 이게 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농업보다도 이 공업 기술 이것을 키워야 된다. 제조업에 벌써 이제 미래 선각자이신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는 일제 시대 때 만들어졌던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 개명하고요, 개칭을 하고 1945년 해방 직후죠. 그리고 1918년에 경성농업대학 일제 총독부에서 만들어진 경성농업대학이 서울농업대학으로. 당시 우리나라는 이 공업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공업이 주요 산업이 아니라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농부들을 키워내는 농업을 갖다가 이렇게 농업인을 키워내는 것에 그것이 주 인더스트리니까 8, 90%에 해당되는 주 인더스트리니까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데 유한 선생은 농업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만들었냐면 공업학교를, 그리고 기술 인력, 공업 기술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미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할 게 뭐냐면 정직하게 납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1960년, 61년 당시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많은 기업인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서 이렇게